네,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 결과를 보고 미국 주식은 많이 빠졌는데요.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시 선거는 선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걸로 보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중간선거 이후 랠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네. 한 달이나 더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을 하면서 이전의 법칙들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2,400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선거 이후의 시장의 어떤 상승의 법칙, 국내 증시에는 또 해당이 될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게 방향성을 가져갈지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영향을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미국 자체가 공화당이 좀 승리할 수 있거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더 큰 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네. 증시가 먼저 움직였느냐? 전 그렇게 먼저 움직였다고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네. 집계 증시 같은 증시도 겉보기엔 상승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차분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또 어저께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선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끝판왕은 오늘 발표할 CPI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저께 좀 대형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했죠. 뭐 애플이 3%, 아마존이 4%, 테슬라가 7%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어떻게 증시가 버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림이 좀 나왔던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져가든 아니면 지금 상원은 거의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원도 공화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큰 압도적인 승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러우 전쟁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조기 종전, 압박 이런 것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건 꼭 어느 누가 이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전쟁에 대한 피로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 지출 관련해서도 조금 축소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뭐 IRA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내일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상하원을 다 가져갔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이라도 가져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지 뭐 지구 멸망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유창희 대표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 팀장이신 신중호 앵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이걸 좀 네.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 좀 경계 시각을 가지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랠리가 워낙 강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한 타이밍에 뉴스가 나온 거지 이 뉴스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고 저도 비슷하게 하원은 그래도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메카시 하원 의장의 어떤 정책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대중국 견제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400이 넘어가다 보니까 PBR로 보면 0.9배의 선에 와서 이제 또 다른 상승 동력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종목들은 좀 차익성이 네. 나오고 네. 아니면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업종들이 조금은 밑받침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의 어떤 변화를 얘기를 드리고 네. 싶었던 거예요. 예. 자, 시장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만큼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레드 웨이브가 없었던 없었다. 만큼 당분간 쉬어갈 것이다.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가 한 달 뒤로 미뤄진 것 또한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할 변수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민주당이 저희는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예상했는데 민주당이 생각보다 선전하면서 미국에서 IRA 관련 법안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오늘 계속해서 함께 고민의 지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네카오. 우리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 두 가지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 그룹주들이 함께 오르고 있어요.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 소식 또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주식입니다. 네카오의 반등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추세적일까요?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모든 주식의 반등이 일시적이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뭐 종합주가지수가 3천 간다고 지금 보는 사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 한 2,500에서 2,550 정말로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면 2,600 정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또 하락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을 준다고 해서 과거 그 작년 고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지금 심리가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물론 이제 뭐 2, 3일 정도 흐름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금리 인상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좀 약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환율이 한 3일 만에 한 40원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중 내내 하락을 했어요. 1년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최근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고 추가적인 급락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행보를 했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일정 부분 수반해주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나왔다라면 뭐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에는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온 이유도 그러한 부분들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낙폭과대 종목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성장주들 혹은 실적이 나오는 굴뚝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2박 3일짜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한 네. 100에서 한 150포인트 레벨업 한번 레벨업을 한다라면 네. 이들 종목군들이 같이 가져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전처럼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이런 소위 몇몇 종목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상승이 주변을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목표가를 딱 얼마다라고 설정해 놓기보다는 시장이 약간 이제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지는구나 하면서 그러면 이들 종목이 또 먼저 하락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먼저 하락하기보다는 대장주가 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 전체적인 상승 흐름에서 워낙 네카오 하면은 지금 고점에서 거의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하방에 압력을 주기보다는 좀 키 맞추기의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목표가 설정을 해주신 부분은 결국은 좀 비중을 좀 올라갈 때 좀 줄여라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 네이버 카카오가 없으시거나 혹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단기 보고 트레이딩.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최소한 10월 시가 정도,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언저리,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10월 시가가 한 6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6만 원 언저리까지 추가적인 반등. 그러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도 한 10에서 15% 정도 그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목표가는 거기다 잡아놓되 네. 딱 거기 올 때 내가 팔아야지 뭐 하시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 유창희 대표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신 만큼 다음 이슈로 연결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연속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환율입니다. 그렇죠. 환율 1,500원대까지 오를 거라고 얘기한 전문가들 다 어디 갔습니까? 1,400원대를 하회하면서 야 금방 1,3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렇다면 이 환율의 변화에 따른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지 혹은 환율이 다시 1,3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또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이라던가 혹은 네. 추가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유창희 대표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그 환율 관련해서는 저도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추가적으로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띠기보다는 달러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거기에 좀 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뭐 계속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그 기승전 금리죠. 금리가 뭐 파월은 좀 더 높인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그 좀 더 높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5% 초반이 갑자기 6% 초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일단 기대감들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띄었던 게 냉정하게 본다라면 우리나라 내부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를 띈 게 거의 없었어요. 뭐 자고 일어나니까 영국발 리스크, 자고 일어나니까 일본발 리스크. 네. 뭐 이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가 강세를 띄는 거에 맞춰 띄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른 나라들이 문제가 띄면서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를 띈 거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든 뭐든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약간 완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되고 있는 거다. 파운드도 안정되고 영국도 안정되고 있고 영국, 유럽이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서 증시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환율도 개선되고 있고 일본도 최근 650억 아니 900억 달러인가 650억 달러인 걸 풀었다고 예, 해요. 예.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푼 것이죠. 우리나라가 4,500억 정도 그 외화 자산이 있는데 그거에 한 20% 가까이 푼 거니까 그럴 정도로 계속 엔화를 방어하고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위안화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추가 약세를 띄기보다는 좀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좀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 미국 달러가 약세를 띠게 된다라면 나머지 상품 자산이 좀 강세를 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만들었었는데 이거 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네. 9월 달의 흐름을 보시면 달러만 강하고 모든 자산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뭐 원자재든 주식이든 뭐 통화 가치든 다 하락을 했는데 9월 그 피크를 찍고 나서는 달러가 약세를 띠고 모든 자산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연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달러는 하락하지만 좀 위험 자산 쪽에 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강세 관련된 원화 강세 수혜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달러 강세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9월달 수출입 지표가 어쨌든 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되게 오래간만에. 네. 근데 아마 그러면은 11월이나 12월로 갈수록 현재 달러 원화 강세가 좀 더 유지가 된다면 이 흑자폭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다 수입을 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음식료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을 전가시킨 상황이고 원자재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작용한다. 거기다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한다라면 원래 음식료 업종군들이 달러 강세 수혜주예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시장에서는 러브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항공주도 원래는 달러 강세 수혜주입니다. 달러 강세 수혜주? 원화 강세. 강세. 네, 달러 약세가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예. 대한항공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죠. 네. 다만 이제 대한항공은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좀 더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의외로 엔터주들도 나쁘지 않다. 엔터주요?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일본 공연을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엔화가 엄청 그때 약세를 띄었다가 만약에 좀 강세를 띈다라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항공, 엔터. 엔터. 그러니까 보통 원화 강세기 되면은 이 음식료 항공도 있지만 사실 유틸리티도 네, 있고 유틸리티도. 은행도 있는데 은행은 우리나라의 내수가 워낙 대출 불루스가 떨어지기 네. 때문인데 유틸리티는 또 한번 어제는 또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가령 어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가 전기가스. 왜냐하면 유틸리티는 이때 이게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요. 네, 외화 부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또 경기 방어주 앤드 요새는 이제 원전주로도 분류가 되는데 예. 유틸리티 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유틸리티는 좀 이제 그동안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뭐 SOE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뭐 가스에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더 컸었고요. 네. 최근에 가스가 많이 급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흐름을 봐야 되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유가가 좀 안정세를 띠고 원화 강세를 좀 띈다라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부채가 아니 빚이 좀 적자가 좀 적자폭이 심하죠. 심하죠. 내년에 이제 그 전기료가 한 40% 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어떤 우리한테는 나쁜 소식이지만 한전한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 게 이 무거운 주식인 한국전력 요즘에 정말 그야말로 우하향 가파른 우하향을 했는데 어제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8.7% 장중에 예, 맞아요. 10% 네. 가까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워낙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환율이 더 치고, 그러니까 원달러 상승이 더 나오면은 외화부채 부담에 적자폭이 더 심해졌을 텐데 그 부분은 아니고 거기다가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돼야 되지만 그래도 얘기는 나오고 있다 정도.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라는 싸다, 거죠. 예. 라는 이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기관들이 빈집 수급 찾는 아,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요즘에 네. 기관들이 빈집 터는 게 아니라 빈집 채우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추세라기보다는 키 맞추기 정도의 상승을 노리고 만약에 보신다면 단기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